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한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허리가 나쁘다는 거의 정의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 습관이 안 바뀌니까요. 예, 안녕하세요. 일타 한의사 박정호 한의원의 박정호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허리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게 한 번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잘 안 낫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은 이제 3일 정도 지나면 좀 가라앉아야 되고 뭐 파스도 붙이고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 한 3주 간다 또는 뭐 3개월 간다 아니면 나아가서는 1년 내내 허리 아프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게 뭐 되게 이제 못 움직일 정도면은 가서 치료도 받고 할 텐데 그냥 견딜만 하니까 돌아다니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가 좋다고는 느끼진 않으셔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한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아침에도 좀 안 좋지만 뭐 낮에 일하느라 앉아있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설 때 허리가 안 좋아 또는 그런 때 삐끗하면은 아예 이제 허리를 못 쓰고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은 과연 진정한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허리에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디스크가 있는지, 협착증이 있는지, 또는 뭐 척추가 휘어 있는지, 또는 나아가서는 뭐 척추 이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허리가 나쁘다는 거의 정의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허리에 구조물들 있죠. 뼈뿐만 아니라 뼈와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도 있고 그 근육으로 연결되는 혈관도 있고, 그리고 허리만 문제입니까? 우리 몸은 원통이잖아요. 허리뿐만 아니라 옆구리도 있고 복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원통형의 이 구조물이 잘 협조를 해주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항상 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걷잖아요. 걷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고관절이 골반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허리는 고관절 골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면으로? 좌우뿐만 아니라 전후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전체적으로 허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옆구리, 복부, 골반, 고관절, 나아가서는 발목, 걸음걸이까지도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맨날 얘기하는 점인데, 당연히 수면도 관련이 있죠. 잠 못 자면 어떤 분은 목이 아프지만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수면도 들어가는 건데, 오늘 제가 좀 더 허리에 더 포커싱을 해서 말씀드릴 요소는요, 바로 장 기능입니다. 장 기능이 안 좋으면, 쉽게 얘기하면 장이 안 좋다, 배가 안 좋으면 바로 뒤에 있는 허리가 더 아프다, 허리가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물상에 있죠. 구조물상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보면은요, 뱃속에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코어 근육이 있어요. 코어 근육이라는 건 인체 자세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근육이라는 뜻에서 이제 코어 근육인데, 이 장요근은 배꼽을 따라서 내려가서 서해부를 통과해서 고관절 아래에 넙다리뼈에 붙는데요. 이 근육을 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냐면은, 원래 우리가 사족보행을 동물 때는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족보행, 우리가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는데, 이 장요근의 역할이 자세 유지뿐만 아니라 보행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요근에 대해서 알수록 허리 통증을 우리가 케어하고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장요근이 장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안 좋고 가스가 차고 배가 냉해지고 이러면은 뒤에 있는 장요근도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다, 또는 이 장 역할 때문에 장이 이제 빵빵하고 안 좋은 것 때문에 장요근이 약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심장에서 출발한 이 혈액이 배꼽을 따라서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와서 등 뒤로 흘러서 장요근을 통과하고 장요근의 혈류 공급, 척추 기립근에 혈류 공급을 해주는데, 배가 빵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혈류 공급이 저하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남자분들 찬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또 요새는 여성분들도 뭐 커피 때문에 찬 거를 많이 먹는데, 배 자체 온도가 떨어지면요, 그 장요근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부 속 내부에 있는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장요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장요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 장요근이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어떤 자세냐면요,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요근은 항상 단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단축, 가장 짧아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로 한참 일을 하다가 이제 일어서려고 해요.
일어서면은 장요근이 수축되어 있다가 늘어나야겠죠. 근데 장요근의 질이 좋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늘어나려고 하네? 하면서 약간 찢어지거나 갑자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수축을 해버리죠. 이게 바로 일어서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허리를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 속이 아니라 허리 겉에 있는 허리 근육, 기립근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요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서 있을 때 배를 이렇게 싹 집어넣고 사진처럼 이런 바른 자세로 있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대부분 배를 내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를 내민 자세는요. 배를 쭉 내밀고 몸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는 아까 앉아있을 때 장요근이 짧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서 배를 내민 자세는 장요근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 있을 때 배를 내민 자세 또는 이렇게 느슨하게 배를 내민 상태 그리고 배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면은 또 장요근이 자꾸 이완성 긴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다가 뭐 잠도 못 자고 찬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장도 안 좋고 그러면은 또 얘가 움직일 때 협조가 안 되면서 갑자기 또 웅크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요근이 척추 옆바디를 잡아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장요근은 좌우가 많이 다르거나 좌우의 텐션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번에 허리가 틀어지겠죠. 허리가 틀어지는 게 바로 장요근이 좌우가 다르다는 뜻인데 당연히 또 디스크 탈출에도 영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장요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요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배를 봐라. 특히 내장을 봐라. 그래서 내장이 따뜻하고 잘 움직이고 가스도 많이 안 차 있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장요근이 그 뒤에서 자기 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1번이 회식이죠. 회식.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회식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죠? 오래 앉아있고 차가운 거를 마시고 매운 안주도 먹고 그 다음에 2차 가서는 또 이제 맥주와 함께 찬 맥주와 함께 밀가루도 먹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배의 온도는 뚝 떨어지고 장 속에서는 매운 고춧가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도 생기고 밀가루처럼 가스도 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도 늦게 자겠죠. 그리고 자는 동안에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음식물들로 인한 가스도 발생하고 알코올도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그거를 해독하느라 이 근육 회복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출근을 해요. 오래 앉아 있어요. 앉아서 일을 해요. 밤새도록 쌓여있는 근육 피로가 장요근에도 살짝 있습니다. 장요근도 좋지 않아요. 이러다가 운이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떨어졌네 해서 이렇게 주술려는 순간 이때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 습관이 안 바뀌니까요. 대부분 계속 찬물 먹고 매운 음식 먹고 밀가루 먹고 하거든요. 그리고 잠도 좀 계속 적게 자고. 그러니까 허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허리에 영상검사상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결과예요, 결과. 그것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평소 습관이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성할 게 많거든요. 그거부터 고치고 그게 고쳐진 상태, 좋은 상태로 다시 3개월, 6개월, 3년 정도 보내면 젊은 나이기만 하면 디스크는 다 회복이 됩니다. 다 튀어나와 있던 것도 흡수가 되고 척추 구조도 맞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세세하게 잡아줄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음식 관리부터 해주셔야지만 허리가 좋아진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허리에 좋은 자세, 허리에 좋은 운동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허리가 아프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누워있거나 앉아서 이렇게 숙이죠. 허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늘리는 이런 동작 나오고 이렇게 들어 올리기도 하고 허리를 뒤로 제끼기도 하고 움직여주는데요. 사실 허리는요 이렇게 당기는 늘리는 동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앉아있거나 구부린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 등 근육,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입장에서는 늘어나 있거든요. 자, 아까 얘기한 장요근은 단축되어 있고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은 다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더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이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세가 좋으냐?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다시 자기 크기만큼 수축시키는 동작이 필요한데 이 사진을 보시면 등 뒤를 벽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그림처럼 똑바로 서서 등과 엉덩이 다 머리까지 다 대게 하고요. 당연히 발은 약간 앞으로 빼는 게 좋겠죠. 뒤꿈치를 완전히 벽에 대지 말고 약간 앞으로 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윗배를 모아서 내 등 전체, 허리 전체가 벽에 완전히 닿게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은 앞을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다 붙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 힘이 빠져있던 코어 근육인 복근과 속에 있는 장요근이 자기의 그 길이를 찾게 되면서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도 수축을 하게 되겠죠. 이 자세로 TV를 보시는 거예요. 서서 한 15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피곤하니까 이런 자세를 해주시면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도 교정되고 허리에 가장 좋은 나의 코어의 자기 위치를 찾아주는 가장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필라테스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 자세에 비슷한 게 필라테스 동작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코어를 잡아주는데 가장 좋은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허리가 굉장히 아픈데 지금 허리 너무 안 좋고 뭘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픈데 그러면 이 동작을 하면 좋아집니까? 이때는 저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허리가 안 좋을 때는 역시 목과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워서 허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있는데 이 자세예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많이 구부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구부려서 장요근의 긴장을 만들지 않게 해주고 엉덩이와 등 근육은 완전히 펴지게끔 해주는 상태에서 다리도 약간 벌리는 게 좋아요. 이 자세에서 등이 아니라 복부에 핫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건 또 해부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냥 허리로 가는 혈액은 등 뒤로 흐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심장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우리 흉부랑 복부를 앞쪽으로 통과해서 배꼽에서 갈라져서 허리로 가거든요. 장요근으로 가고 허리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지만 허리 근육에 원활하게 혈류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핫팩을 하다가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은 이제 내 손이나 아령을 가지고 한 5kg 정도, 여자들은 5kg, 남자들은 뭐 8kg도 괜찮은데 그 아령이나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손을 가지고서 배꼽의 양 옆에 한 2cm 정도, 그리고 약간 배꼽보다 약간 더 아래 그런 부위를 풀어주는 거예요. 손으로 풀어도 되고 아령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살짝 배의 힘을, 호흡을 이용해서 배의 힘을 쭉 빼주시면은 아픈 데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특히 좌우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그 좌우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장요근입니다. 그래서 더 아픈 부위가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위에 호흡을 이용해서 배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손으로도 누르고 아령으로 눌러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풀어주고 다시 핫팩을 대고 그 다음에 잠도 자는 거예요. 더 많이 자고. 그래서 피로 회복이 되면서 아까 눌러준 마사지 부위로 이제 장요근과 기립근 쪽으로 혈액이 잘 가게 해주시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허리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응용을 하자면 저희 한의원에서는 응급하게 이제 허리를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걷는 것도 힘들게 오는 분들 있죠. 급성 요구염자라고 하죠. 또는 이제 디스크인데 급성기예요. 그래서 막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분들은 엎드려서 치료하기보다는 이렇게 반드시 눕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치료를 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허리와 허리 옆에 있는 조직, 디스크, 허리 근육까지 혈액이 잘 가게, 그렇게 해서 3일, 최소 3일, 길게는 한 3주 정도 잘 안정을 취해주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회복되는 게 허리 통증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또는 혈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또 근육이 부족한 여성분들, 장요근이 너무 얇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좀 회복이 좀 더디거나 중간중간 고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음식 신경 쓰고 잠도 더 잘 자고 배를 잡고 풀어주고 핫팩도 대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많이 누워서 잘 쉬어주면은 허리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